자, 이번 시간부터 옥내 소화전 설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내 소화전 설비는 우리 수계 소화 설비 있죠. 뭐 우리가 옥내 소화전, 뭐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뭐 물 분무, 포 소화 설비, 미 분무 이런 놈들을 우리가 수계 소화 설비라고 하는데, 이 수계 소화 설비에 이제 거의 기본적인 법이 다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우리가 유체 같은 경우에는, 그죠? 유체 같은 경우에는 공식에다가 단위를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죠? 이 부분.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법하고 관계돼 있죠. 법하고 관계돼 있는 거는 공식에다가, 그죠? 플러스 단위, 이거 조심하시고, 여기다가 법이 가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이제 지금부터 요거를 병행하시면 됩니다. 공식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공식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옥내 소화전 설비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관계인이 사용하고, 그죠? 여러 가지 필기, 제가 그래서 필기 때 구조 원리 과목을 조금 확실히 해두시면 실기 때 유리하다는 말이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그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지금부터 옥내 소화전 기본 강의를 듣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런 문제에서 또 기본 강의까지 설명을 다 일일이 다 해버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문제풀이에서. 그래서 어쨌든 문제는 여러분들 손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만 잡아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 뭐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이런 문제 예전에는 굉장히 자주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개통도도 여러분들이 제가 기본 강의에 가보면 개통도 그 그림을 숙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보면은 뭐 이런 체크밸브이다. 우리가 체크밸브 역할이 역류 방지 기능이 있고, 그리고 앞전에 우리가 유체할 때 스모렌스키 체크밸브는 우리 대부분 스모렌스키를 단다고 보시면 돼요. 펌프 토출측 요 주배관 쪽에 있죠. 펌프 토출측 주배관에는 스모렌스키 체크밸브를 단다. 그래서 스모렌스키 체크밸브는 역류 방지 기능도 있고, 기본적으로 체크밸브는 다 역류 방지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 스모렌스키 체크밸브는 바이패스 기능이 있다. 그래서 제가 밸브를 열면 요 위에 있는 물이 뭡니까? 요 아래쪽으로 뭡니까? 1차 측으로 배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있고, 내가 그 문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3번 보시면 3번이 3번, 그죠? 여기 3번이죠. 예. 아니네. 요거. 이의 배관 명칭. 자, 이 배관이, 우리가 본래 순환 배관이 이 그림이 조금 이렇게는 안 합니다. 순환 배관을. 근데 여기 릴리프 밸브가 달려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보통 제가 개통도 그릴 때는 이제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 순환 배관을 이렇게 그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환 배관을 그렸죠. 요게 이제 순환 배관이고, 요게 릴리프 밸브입니다. 그죠? 릴리프 밸브인데, 이때, 우리 순환 배관의 구경이 20mm 이상, 이런 거 있었죠. 법에 보면. 그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물올림 장치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이 부분이 물올림 장치예요. 요 부분이 물올림 장치예요. 요게 물올림 탱크고. 그죠? 그래서 부합 방식일 때는 물올림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수원의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물올림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거 릴리프 밸브를 보고 요게 이제 우리가 순환 배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그죠? 2번.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mm고, 그죠? 문제가 명칭, 그죠? 순환 배관이고 20mm. 순환 배관이 뭐냐? 자, 우리가 펌프 성능 시험을 할 때, 자, 펌프 성능 시험을 하면, 여기 보면 이제 펌프 성능 시험 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능 시험 할 때 우리가 체절 운전 시험이라는 걸 해요. 즉 뭐냐면 토출 쪽에 있는 개폐 밸브를 닫아 놓은 상태에서 돌리면 계속 압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절점이 1.4, 즉 140%, 그죠?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이제 최저 운전이에요. 그때 계속 돌리게 되면은, 그죠? 이놈이 배관이 파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릴리프 밸브에 이게 안전 밸브입니다. 제가 수계 소화 설비에 물을 사용할 때는 뭡니까? 릴리프 밸브. 그리고 공기를 사용할 때는 안전 밸브라고 쓴다. 그래서 여기서 물이 배출이 되죠. 그러니까 압력이 올라가면 온도가 비례하기 때문에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따뜻한 물을 뭡니까? 수온이 상승된 물을 배출시키면, 그죠? 차가운 물이 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순환 배관이라 한다. 그래서 이 순환 배관에 달리는 게 릴리프 밸브고 안전 밸브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릴리프 밸브는 순환 배관에 설치되는 밸브다. 그리고 순환 배관은 20mm다 했었죠. 그래서 이걸 뭐 한번 반복을 해보면 우리 구경이 있었잖아, 그죠? 물올림 장치의 급수 배관이 15mm 이상이고, 그죠? 순환 배관이 20mm고, 그 다음에 물올림 배관이 25죠, 요게. 그 다음에 오버플로관이 50mm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죠? 요거는 이제 요 부분만 정리를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옥내 소화전 설비 주 배관 중에 수직 배관은 50mm 이상이다, 그죠? 그리고 연결 송수관 설비와 겸용할 때 주 배관은 100mm고, 그리고 방수구로 연결되는 가지 배관은 65mm, 겸용을 안 할 때는 40mm다. 그리고 옥내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스프링클러 설비에 교차 배관이 40mm 이상이고 수직 배수 배관이 뭡니까? 50mm 이상이다.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 두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동용 소화기 장치다. 자, 3번은 요게 이제 우리가 압력 챔버라고 부르는데, 자, 수압을 이용해서 펌프를 기동시켜주는 장치다. 그죠? 이거를 우리가 이 모양으로 생긴 게 이제 압력 챔버라고 하죠. 근데 압력 챔버, 그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안에 압력 챔버가 포함된 것이지, 즉 압력 챔버 이꼬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는 이런 타입도 있고 압력 챔버 타입도 있고 뭐 구르동 타입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압력 스위치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 모양 그림이 나오면 이거는 압력 챔버다, 그죠? 그렇게 쓰셔야 되고, 그리고 압력 챔버의 용적은, 자, 우리가 100L짜리가 두 개 있었다, 시험에 나오는 게. 즉 뭐냐면 압력 챔버는 용량이 100L 이상이고, 이거는 용량입니다, 용량. 그 다음에 물올림 탱크 있죠, 탱크. 물올림 탱크. 요게 요 위에 있는 요 그림, 요거 요 물올림 탱크는 이것도 100L 이상인데, 이거는 주의점이 뭐냐면 용량이 아니고요, 유효 수량입니다. 즉 뭐냐면 이 탱크는 100L보다 더 커야 돼요. 100L보다 더 커야 되고, 그래야지 100L 물을 유효 수량을 저장할 수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저수조에다가 물을 저장할 때 수온의 양을 산출했을 때 만약에 5톤이 나왔다, 그죠? 5톤이 나왔으면 이거는 5톤보다 더 커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주의점이 용량이 아닙니다. 이거는 유효 수량이에요, 유효 수량. 물올림 장치의 설치 기준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유효 수량이라고 적어야지 용량이라고 적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사의 명칭. 사는 아까 그 릴리프 밸브 아닙니까, 그죠? 요거 순환 배관에 달리는 거, 그죠? 릴리프 밸브다. 자, 그 다음에 물올림 탱크. O는 물올림 탱크고, 물올림 탱크고 유효 수량이 100L 이상이다, 그죠? 요거 정리 하나 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 시험에는 그렇게 자주는 안 나오지만. 자, 2번 수원의 위치가 펌프보다 낮을 경우에 부합 방식이죠.
수원의 위치가 펌프보다 낮을 경우에 꼭 필요한 거. 자, 후드 밸브. 엄청나게 했죠, 개통도 할 때. 그리고 진공계 또는 연선계. 그리고 물올림 장치. 그죠? 근데 요거를 다 봤을 때요. 물올림 탱크라고는 쓰지 마세요. 왜냐면 물올림 탱크는 물올림 장치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즉, 물올림 장치에는 뭐 오버플로우관도 있고 배수관도 있고 물올림 배관도 있거든요. 물올림 탱크도 있고. 그래서 답을 쓰실 때는 물올림 탱크라고 쓰지 마시고 물올림 장치로 써주시고요. 이거는 또 반대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원의 위치가 펌프보다 높을 경우에 제외시킬 수 있는 부속품, 설비 세 가지를 쓰라 이렇게 나와도 답이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합 방식은 요거 아닙니까? 정합 방식은 요때 후드밸브 대신에 뭐 들어간다 했어요? 여과망이 들어간다. 여과망. 그리고 진공계 연선기가 필요가 없죠. 이놈이. 물올림 탱크도 필요 없다. 즉 물올림 탱크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펌프에 물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놈 같은 경우에는 이까지 물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펌프에 항상 물이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중물이라는 거 있죠. 옛날에 우물. 우리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우물을 우리가 펌프질 할 때 바가지로 물을 한 바가지 집어넣고 펌핑을 하는 이유가 그게 마중물이라거든요. 그래서 이놈 같은 경우에는 이놈이 없어버리면 물이 지금 이까지밖에 안 차 있기 때문에 펌프에 물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 펌핑을 못 하는 거예요. 물을 송수를 못 시켜주고 공회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올림 장치는 펌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죠? 여기다 물을 채워주기 위해서 있는 게 물올림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잘못된 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실무적인 걸 잘 모르시면은 좀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개통도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개통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잘못된 거 보시면 일단 후드밸브가 없다. 일단 맞죠? 후드밸브가 없고 요런 위치는 두 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정합 방식일 때는 무조건 이 개폐 밸브가 앞에 들어가야 돼요. 개폐 밸브가 앞에. 왜냐면 이걸 잠궈 놓고 물이 못 들어오게 막아 놓고 뒤에 거를 우리가 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용도는 제가 거의 교환, 수리, 보수 이런 거 용도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바뀌면 안 되죠. 근데 부합 방식일 때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이놈이 바뀌어도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요렇게 먼저 가도 되고 요렇게 먼저 가도 되고 이렇게 거꾸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요까지밖에 물이 안 채워져 있기 때문에 또 물올림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 밸브가 있잖아. 이걸 잠궈 놓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무조건 정합 방식일 때는 수조 쪽에는 무조건 이놈이 가야 된다. 개폐 밸브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진공계 이게 지금 압력계 표시입니다. 우리 진공계는 도식이요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압력계는 요 짝대기가 하나 이렇게 꺼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공계 표시가 아닌 압력계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잘못된 게 보면은 여기 주펌프지 않습니까? 주펌프에 지금 압력계가 지금 뭡니까? 체크밸브 이전에 설치돼야 되죠. 성능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이게 토출 쪽에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요게 보면은 이 유량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 공부하다 보면은, 4교시 공부하다 보면은 성능 시험 배관에 설치하는 밸브. 유량 측정 장치. 실제로는 요것도 잘못됐어요. 표시가 요게 아닌데, 뭐 요거까지 지적을 뭐 이렇게 문제가 안 나올 겁니다. 만약 나오게 되면은 M 해가지고 유량 측정 장치, 유량계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밸브가 없죠. 이 밸브가. 그래서 이 유량 측정 장치는 여기 개폐 밸브가 있으면 유량 조절 밸브가 있어야 되거든, 원래. 근데 이거를 이제 유량 조절 밸브로 보고 이제 아마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오류라,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본래 여기에 밸브가 하나 더 있어야 돼, 이렇게. 개폐 밸브, 유량 조절 밸브.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 밸브,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 조절 밸브. 이놈 갖고 유량을 조절한다,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유량 조절 밸브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설치해서 이거는 요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나오면 오르니까 이거는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잘 나옵니다. 이거는 무조건 체크하세요. 이건 제가 체크해 준 문제도 있는데
진공계, 연성계 및 압력계 설치 및 측정 범위를 쓰시오.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게 6점짜리거든요. 커요, 이게. 이거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꼭 출제가 돼요. 2년, 3년 안에 무조건 한 번씩 나옵니다. 이게 지금 나올 타이밍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공계하고 연성계는 흡입 쪽에 설치하지. 그리고 압력계는 토출 쪽에 설치하고. 그리고 측정 범위 76cm 제곱, 그 HG가 뭡니까? 이게. 예. 표준 대기압이잖아요. 760mm HG. 요까지 이제 측정하는 거예요. 어쨌든 부압이니까 마이너스 압력이기 때문에 대기압 이상으로는 측정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흡입체계는. 그리고 이 연성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공계를 사면은 이게 진공계예요. 그리고 이게 연성계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압력계예요. 사면은 계기 지시치가 요게 단위가 1이 돼 있어요. 센티메타 HG 1이 돼 있고요. 압력계는 메가파스칼이라고 돼 있어요. 이놈은 흡입과 토출을 같이 측정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센티메타 HG와 또 이게 뭐다? 예. 메가파스칼이 같이 단위가 같이 들어가 있어. 두 개를 같이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거 말고도 있지 않습니까? 요 밑에 해설해 보면은 요거 있죠. 대기압 이상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 이거 같이 숙지해야 돼요. 이게 같이 해야 됩니다. 요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요거 위에 그 연성계가 뭐냐, 진공계가 뭐냐 이것도 물어봅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이거는 해설을 숙지하는 게 맞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거는. 자, 5번 문제 보시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유체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공식 제가 설명드릴 때 유량 공식이 Q는 AV, Q는 K 루트 CP, 그리고 Q는 2.086 D제곱 루트 P 이 공식이 있다. 근데 유량 계수가 주어지면 2.107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세요. 어떨 때 이 공식을 적용하느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K 값을 구할 수 있을 때 요걸 적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지금 보면은 보세요. 유량 있죠. 유량 있죠. 압력 있죠. 즉 뭐냐면 하나 유량, 그 다음에 K 팩트, K 값, 그 다음에 압력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주어지면 K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세요. 요 유량하고 압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요게 P, 요게 유량 주어졌기 때문에 K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럼 이 K를 구해서 이놈 유량을 적용해 가지고 뭡니까? 압력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를. 네. 그래서 이거는 이 공식은 우리가 이제 구경이 주어지든지 뭐 이렇게 이 공식으로 풀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공식이 우선입니다. 우선. 이 공식이. Q는 K 루트 CP라는 공식이 K 값을 구할 수 있으면 일부러 조건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갖고 풀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솔브 기능을 사용하면 되지. 자, K 값을 구할 때 Q는 K 루트 CP에서 자, Q가 130 아닙니까? 은 X, K, 여기 이제 K죠.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0.17 하면은 솔브 기능을 사용해서 X를 구했죠. 그죠? 그 다음에 구했다 하면 유량이 200 아닙니까? 200은 X가 지금 얼마 나냐면 99.705가 나왔어. 99.705가 나오면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P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X. 이 솔브로 풀면은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P는 얼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네. 솔브 기능을 활용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압력 유량이 주어졌고 압력이 또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나중에 그러면 K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죠? 그리고 유량을 아까처럼 그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K 값을 적용. 그러니까 K 팩터라는 값이 주어지면은 K 값이 주어지면은 무조건 뭡니까? 그걸 해야 되죠. 예. Q는 K 루트 CP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K가 안 주어지더라도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Q는 K 루트 CP로 푸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2.086 이런 문제는 뭐 피토게이지라는 문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좀 속된 말로 좀 핫발이 좀 낮은, 그러니까 유도되고 해가 나온 공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도되고 해가 나온 공식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풀고. 자, 그다음에 이거는 보셨지? 자, P가 주어졌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Q를 구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압력이 주어졌으니까 이거는 풀 수가 없어요. K를 구할 수가 없어요. Q나 P 중에 뭡니까? 예. 두 개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죠? 유량 두 개가 나오든지 조건에 압력이 두 개가 나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없어.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옥내수 화전 노즐이 D가 13mm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2.086으로 풀 수밖에 없다. 이거는 유량 계수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푸시면 되고요. 뒤에 문제는 유량 계수가 주어졌잖아요. 그죠? 흐름 계수가. 이때는 뭡니까? 2.107로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주의점. 중력 가속도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리첼리 식이, 유속 구하는 식이 루트 2GH인데 요때 이 H는 이제 뭡니까? P는 감마 H라는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H는 감마분의 P다. 요거는 감마분의 P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중력 가속도가 이렇게 지금 주어졌는데 제가 풀 때 이 중력 가속도 조건이 없으면, 그죠? 중력 가속도 조건이, 이거는 이거하고 이제 관계없고, 그냥 그대로 푸시면 돼요. 이럴 경우에는. 그대로 우리가 뭐, 단위 환산을 하든지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비중량이라든지 이런 게 주어지게 되면은, 요 공식으로 풀어야 된다. 비중량이 주어지면. 예. 자, 그 다음에 10번. 요것도 이제 그대로 푸시면 되고, 요거. 이거는 이제 요 앞에 C 값이 주어졌죠? 속도 계수가. C를 앞에다 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11번은, 우리가 이제 동력을 구할 때, 보세요. 우리가 동력 구하는 공식이 요거 아닙니까? 전동력은 0.163 곱하기 Q 곱하기 H 곱하기 K 이타. 그래서 이때 이게 전동력이고 이놈을 빼면 축동력이고 이놈까지 같이 빼면 수동력이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효율 및 전달 계수는 무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말은 뭡니까? 수동력 구하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적용하는데 이때 유량이 이게 0.75 아닙니까? 0.75 메다 삼성 퍼 세크지에. 근데 요 유량의 단위가 지금 메다 삼성 퍼 분이잖아요. 그죠? 메다 삼성 퍼 분이니까 여기다 뭡니까? 60을 곱해줘야 되지. 그죠? 초당이니까 0.75 메다 삼성 퍼 세크 곱하기, 그죠? 60 세크 1분. 이렇게 단위 맞추기 위해서 날라가고 분이 남는다. 그죠? 그 다음에 H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요 H를 한번 볼게요. H 보시면, 자, 유속 V 나왔고, P 나왔어요. 그죠? 이게 이제 유량이고. 그럼 이 나오면은 우리가 H라는 공식에 보면, 있죠? 베르노이 방정식. 베르노이 방정식에 보면 H 양정은, 그죠? 속도수도, 압력수도, 감마 P 플러스, 그리고 2G분의 V의 제곱, 그리고 위치수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여기 보면은 손실수도를 무시해란 말이 뭐냐면 델타 H가 우리가 마찰 손실 수도 아닙니까? 이거를 무시해라 이 말이에요. 이건 필요 없다. 조건이 없으니까. 그리고 수평배관이니까 위치수도도 없다. 이거 0이에요. 0. 그죠? 이것만 갖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8 P가 지금 킬로파스칼이지. 그럼 이거는 킬로 뉴턴 퍼 메다 제곱 아닙니까? 단위가, 압력 단위가. 그죠? 킬로가 붙어 있지. 그러면 이거는 9,800이 아니고 9,800을 적용한다. 킬로 뉴턴 퍼 메다 삼성. P 요거 45.1 적용하고. 그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9.8 그리고 유속 2.8의 제곱. 요거 제곱 잘 빠져먹는다 이 말이에요. 요거 주의하시고 그러면 H 값을 구해서 적용을 하면 됩니다. 바로 여기다 바로 이제 적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냥 동력 공식, 동력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129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129페이지 보시면, 자, 전동기 동력해 가지고 여기서 제가 조금 우리가 개념을 잡고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개념을 잡아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전동력, 축동력, 수동력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요게 있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축동력에서, 자, 축동력에서, 이거는 전달 계수 K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를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 문제에서 전달 계수 K나, 그죠? K로 이렇게 나오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건에 있어도. 축동력은. 근데 두 번째, 여유율이 주어지든지, 문제에서 여유율 또는 여유계수라고 주어지면, 이거는 적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축동력이라 하더라도 여유를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에서 여유란 말이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쪽 공부할 때 보면은 전달 계수 말고 여유 계수라고도 많이 나왔어요. 그죠? 동력 구할 때.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전달 계수라는 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유율이 아니거든요. 이게 여유율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전기 쪽에서는 뭐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기계 공부하실 때는 이 전달 계수가 나올 때는 K가 나올 때는 축동력을 구할 때 문제 조건에 있더라도 적용을 안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여유란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때 요거 하나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K 값 보면은 우리가 이제 펌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펌프는 소방에서 우리가 펌프 쓸 때 전동기 펌프가 있고요. 전동기 펌프. 그 다음에 엔진 펌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법에는 엔진 펌프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연 기관을 이용한 펌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자동차 엔진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엔진을 이용해서 만든 펌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동기 직계될 때는 1.1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기타 펌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타 펌프는 1이 되어 있어. 그러면 1.15에서 1.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주의점이 뭐냐면 1.15에서 1.2라고 되어 있는 돼 있으면 어떤 수치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전동기일 때 전달 계수는 1.1을 적용하고 기타 펌프일 때는 1.2를 적용하시오. 뭐 1.15를 적용하시오.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주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에서 이 펌프가 전동기 펌프인지 또는 전동기 이외의 펌프인지 시험에는 뭐 디젤 펌프 이렇게도 나옵니다. 요 엔진 펌프를 디젤 펌프 이렇게 나와요. 디젤 엔진을 가진 펌프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전동기 펌프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치가 문제에서 주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리고 우리 전효율 구하는 공식은 수체기입니다. 수체기. 전효율. 그죠? 전효율은 수체기. 수력효율, 예? 그 다음에 최저효율, 기계효율을 곱한 값. 그래서 문제에서 전효율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수체기를 곱하시면 돼요. 수력효율, 최저효율, 기계효율을 곱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12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129페이지. 자, 옥내 소화전이 2개소 설치되어 있고, 그죠? 그럼 기준계수가 2개란 말이지. 요거는 예전에 5개에서 2개로 변경이 됐다. 그죠? 변경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먼 소화전의 앵글밸브까지 요구되는 수도가, 자, 이 말을 한번 봅시다. 수원으로부터, 자, 이 말은 수원으로부터, 그죠? 가장 먼 소화전 앵글밸브가 있다. 요까지 요구되는 수도가 29.4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량정을 구할 때, 지금 모터 용량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H값 구할 때, 이거는 뭡니까? 옥내 소화전일 때 H1 플러스 H2 플러스 H3 플러스 17. 그죠? 이때 요놈 H1 요게 법에는 호수라고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호수라고 안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스프링클러도 H1, H2가 있고 옥외 소화전도 H1, H2가 있기 때문에 호수 없는 설비에서는 이상하게 돼버리거든요. 꼬여버리거든요. 그래서 H1은 저는 실량정이라고 그냥 풉니다. 상관없어요.
실량정. 요거는 배관이나 부속품의 마찰 손실이죠. 그 다음에 요게 호수 손실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29.3m가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량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실량정 요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호수 및 배관의 마찰 손실수도 이게 이제 H2 플러스 H3가 되는 거죠.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죠. 이게 뭐냐면 3.6m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효율 0.6. 전동기 집게라는 거로 했으니까 K 값은 뭡니까? 1.1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푸시면 됩니다. 그대로 해가지고. 자, 그래서 요 실량정은 요거죠. 요 수원으로부터 요까지, 그죠? 최고위 방수구까지, 높이. 그래서 이거를 뭡니까? 흡입량정. 요거를 토출량정. 요걸 더한 값이 실량정이다. 그죠?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받는 문제거든요. 13번 문제는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받는 문제입니다. 13번하고 14번은. 자, 이거를 우리가 뭘 봐야 돼? 이게 12번. 13번. 자, 요 문제하고 14번 문제하고 차이점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요. 문제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거는 펌프를 지하층에 설치할 경우. 그죠? 근데 14번 문제 보시면, 요거는 지하층이죠, 펌프를. 14번 문제 보시면, 이거는 펌프, 가압 소수 장치를 1층에, 지상 1층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오시면요. 3번 문항에서 펌프를 설치할 때, 예? 이것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가압 송수 장치, 압력을 가해서 물을 송수하는 장치다. 우리가 네 가지가 있죠. 펌프 방식, 그리고 두 번째 고가 수조 방식, 세 번째 압력 수조 방식, 그리고 네 번째 가압 수조 방식 있다. 이놈이 이제 펌프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펌프는 가압 송수 장치, 그러니까 펌프라고 나오든 가압 송수 장치라고 나오든 똑같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층수를 조심하시고요. 요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13번으로 돌아가가지고, 요거는 이제 기준계수가 이제 두 개로 하면 되지. 법이 바뀌어서. 그죠? 그리고 본 건축물에, 이거 잘 보세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층고는 28m, 지하층 제외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하층 층고가 여기 나와 있어. 그러면 요 놈이 뭡니까? 토출량정이 되고요. 요 놈이 뭐가 됩니까? 흡입량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펌프를 지하층에 설치하니까, 이거는 흡입량정이 아니죠. 이거는 똑같이 토출량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층을, 여기가 지상이고, 지금 펌프를 지금 어디에 설치? 지하에 한다고 돼 있잖아요. 지하에다가 요 펌프 설치하면 요 층고까지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요렇게. 요게 28m고, 요게 3.5m다 이 말이에요. 요걸 더해준 값이 토출량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화펌프의 흡입고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1.5m, 요게 흡입량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흡입고, 요게 뭡니까? 흡입량정. 실량정 중에서요. 그리고 요게 토출량정. 이거를 더한 값이 뭡니까? 실량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실량정이. 그리고 마찰 손실, 요게 H2G에 호수, 이게 H3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음새 밸브링의 마찰 손실, 이게 또 H2가 되죠. 왜? 우리가 H2 값이 배관 및 관 부속품의 마찰 손실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배관 거 하나, 그리고 이음새 밸브 부속품 거 하나를 따로 줬다 이 말이에요. H2. 그죠? 그리고 뭐 층고 이렇게 나와 있고, 토출량정. 기타 사항은 무시한다. 주의점. 수원의 용량을 구할 때 15%를 가산한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1.15를 해주셔야 됩니다. 15%. 그리고 요것도 안전율 15%니까 곱하기 1.15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뒤에 거 14번도 문제가 똑같습니다. 이거. 예.
여기서는 뭘 빼주면 됩니까? 지상 1층이니까 예? 여기 있는 지하층 층고를 빼면 돼요. 지하층 층고 3.5m만 흡입고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지하층 층고만 빼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